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결혼 후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들려드릴까 해요. 저에게는 아주 정숙하고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동기 5명과 무척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자신들을 오공주라 지칭하며 자주 어울려 다녔거든요. 솔직히 말이 오공주지 일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 아내를 포함해 친구 5명 중 4명이 이혼녀입니다. 제 아내가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친구들 중 1명은 조폭 같은 남편을 만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했고, 또 한 친구는 과소비로 사채 빚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시어머니의 지나칩 간섭 때문에 남편과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고생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옆집 남자와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최근에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아내 주변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1명도 없네요. 제 아내의 친구들을 볼 때면 늘 드는 생각이 제 아내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거였죠.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어요. 누가 봐도 스마트한 인상에 정숙하고 참한 여자였죠. 모든 행동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도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는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사는 여자였죠. 물론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제가 너무 아내만 잘났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나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그렇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눈엔 너무나 완벽한 여자였으니까요. 하루는 제 아내가 오공주들의 모임에 나간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죠. 평소보다 좀 늦은 귀가였지만 결혼 후엔 가끔 만나는 것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하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네요. 여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네? 아이 뭐? 4명 전부 다? 아니 왜? 다들 이혼해서 그런가 심심한가 보지. 다들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직장 다니니까 나 만나기 편하려면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을 것 같다나? 뭐 암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알고 있으라고. 사실 아내 몰래 편견의 눈으로 그녀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던 터라 아내의 친구들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는 말에 당혹스러움은 물론이고 경계심마저 들더군요. 아내 친구들이 아내를 자기들처럼 이혼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은 왜 항상 비껴나가지 않는 걸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내는 친구들이 이사 온 후로 자주 어울려 나가 놀았어요. 나가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죠. 주말마다 저와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드디어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신, 결혼한 유부녀가 외박이 웬 말이야. 당신 친구들 이사 온 후로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미안해. 어제 현주 생일이라서 너무 오버해서 놀았나 봐. 어디서 뭘 하고 놀았길래 아침 새벽바람에 집에 들어와. 나이트. 현주 걔가 나이트 죽순이었잖아. 생일 당사자가 가자는데 뭐 내가 별 수 있어. 애들도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 이혼녀들이랑 어울리더니 잘하는 짓이다. 이러다 당신까지 이혼녀 되고 싶어?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지 마. 뭐라고? 이혼녀들이라고? 지금 내 친구들 무시하는 거야?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겨우 하루 외박한 걸로 친구를 만나라 말아야.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쫌생이 남편 취급을 당하니 저도 더 이상 말할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냉랭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다시 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해외 지사에서 머무르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을 아내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입국하는 날 아내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릴 거란 기대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었어요. 예전엔 항상 아내가 절 집에서 기다리며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아내가 없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9시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내는 저녁을 먹었냐고 무심히 말하고는 씻으러 가더라고요. 씻고 나오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오늘 미선이가 잠깐 보자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얘기 좀 하고 들어왔어. 오늘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아내는 반가움은커녕 절 챙겨주지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한 하루였네요. 나보다 친구가 우선인가 싶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대우 못 받고 사는 것 같은 마음에 빈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내에게 따져들고 싶었지만 또다시 쫌생이 남편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전 매년 함께 연차를 써서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이젠 친구들과 가겠다고 하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있는 내내 우울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다녀온 아내는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었냐고 묻는데 마치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개였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반면에 아내는 기분이 한층 업되어서는 생기가 돌더라고요. 저랑 지내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좋은가 싶어서 질투도 났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이 이사 온 지도 6개월이 넘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출근을 했기에 저는 병간호 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끙끙 앓아 누워 있었죠. 몸살이 심하게 와서 진통제 하나를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택배가 왔나 보다 하고 귀찮아서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아픈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가보았죠. 그랬더니 그곳엔 제 아내의 친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저는 어버버거리며 미선이? 미선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형부, 집에 있었네요. 혜정이가 형부 아프다고 해서 저한테 형부 병간호 좀 대신 해달라고 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죽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아내의 친구 김미선은 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이혼녀입니다. 집이 좀 잘 살아서 이혼 후에도 친정에서 용돈 받으며 편하게 인생 사는 여자였죠. 글래머의 성형 미인인 그 여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와서는 저를 병간호한답시고 죽을 들이밀더군요. 제가 나중에 먹겠다고 하자 직접 떠먹여 주려고 하는데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먹는 내내 계속 저를 안쓰러운 강아지 쳐다보듯이 한시도 눈을 안 떼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미선이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심경이 복잡해지더군요. 나에겐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해오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혼자서 상상을 펼치며 죽을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려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내 걱정을 해주며 미선이가 잘 병간호 해줬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간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미선이가 만들어온 죽으로 몸보심해서 이미 다 나았다며 은근 비아냥거리던 얘기를 했네요. 사실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지 않았기도 하고 저보다는 친구들과만 어울려 다닌 것에 대한 나름의 소심한 복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질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데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네요. 하루는 면봉을 찾으려고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그곳에 웬 고급스러운 시계 상자가 있더라고요. 슬쩍 열어보니 고가의 남자 시계였습니다. 곧 제 생일인지라 저는 아내가 제 선물을 준비한 거라 생각하고는 너무나 기뻤어요. 시계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고이 담아두고는 흥얼거리며 출근을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생일을 보내며 기대에 찬 눈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 생일 선물 줘도 돼. 선물? 미안해 여보.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 내가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네. 에이, 장난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선물 준비한 거. 선물? 무슨 선물? 시계. 화장대 안에 있는 시계. 그거 내 거잖아.
당신 이미 서프라이즈 성공했어.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무척 당황해하더니 횡설수설하는데 아내의 말인즉슨 시계를 샀는데 너무 고가라 부담이 되어서 다시 환불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민망해하며 괜찮다고 말하고는 맥주를 사온다며 집을 나왔네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점점 아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집으로 우편물이 왔길래 들고 올라왔지요. 우편물 중에는 아내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산 시계가 얼마짜리였을까 궁금한 마음에 카드 명세서를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계값과 함께 승인 취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승인 취소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환불을 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제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오후 2시쯤에 퇴근을 하는 길이었죠. 차를 타고 집 근처 상가를 지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제 아내를 끌어안고는 걸어가더라고요. 분명 지금쯤이면 아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절 더 놀라게 한 건 그 남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였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 그 남자를 쳐다보다 그만 전봇대에 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네요. 사고 처리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아내와 착각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내의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제 아내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회사 전화로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내 이름은 김혜정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에 저는 넋을 놓고 말았네요. 아내분 성함이 김혜정 씨 맞나요? 홍보부 김혜정 씨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김혜정 씨는 저희 회사에서 3개월 전에 퇴사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내가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늘 출근한다며 나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건지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화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화는 곧 걱정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워하며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쑥덕 거리더니 한참을 상의한 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저만 몰랐던 그들이 감춰온 아내의 비밀을 폭로하더군요. 형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혜정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혜정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였던 거 아시죠? 지금 혜정이 학생회장 선배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혜정이 정상이 아니에요. 학생회장 이창수? 야, 혜정이 첫사랑 이창수 얘기하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 예상이 맞았네. 바람 피우느라 직장까지 관두고. 야, 근데 니들은 다 알면서 나한테 그동안 숨긴 거냐? 야, 아무리 친구라지만 감쌀 걸 감싸. 오빠, 오해하지 마. 감싸고 그런 거 아니야. 혜정이 이게 아주 미쳤네. 그동안 외박에 해외여행에 그놈이랑 아주 별짓 다 했나 보네. 형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잘사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뭘 모르는데, 어? 혜정이 바람핀 거 이제 다 알았는데 내가 뭘 모르냐고. 나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겠어. 혜정이 부탁도 있고 해서 그동안 비밀 지켜왔는데 혜정이 나쁜 년 만들어가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오빠, 혜정이 걔 알츠하이머야. 뭐? 야, 너네 코미디 아냐? 알츠하이머라니. 치매 걸린 애가 무슨 바람을 피고 다녀. 형부, 우리가 왜 다 같이 혜정이 옆으로 이사 온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형부처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혜정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나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주방 세제로 요리를 하더라고. 그때 병원에 데려가 본 후에야 혜정이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혜정이가 자기 남편이 알면 자기가 버려질까봐 그동안 말도 못하고 지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집에 있으면 형부한테 들킬까봐 주말마다 우리네 집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약 먹으면서 버텼는데 지금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형부, 그동안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아내 친구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의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출장 갔다 온 날도 내가 출장 갔다 온 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제 생일날도 생일인 줄 몰랐던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생일날 이후에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낀 것도 아내가 저를 볼 때면 낯선 사람 대하듯이 행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팠던 날 미선이가 날 쳐다보던 눈빛도 이제야 납득이 가더라고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혜정이가 아파서 날 불쌍하게 쳐다보는 눈빛이었네요. 아내의 친구들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것은 혜정이를 함께 돌보기 위해서였고, 그동안 친구들과 자주 만난 것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아내를 봐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해 여행도 가고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녀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모든 걸 숨겨온 이유는 혜정이가 제가 아는 걸 원치 않았다네요. 친구들이 모두 이혼한 상황에서 자기도 이혼녀가 될까봐 평소에도 불안감이 있었고,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제가 알면 이혼하자고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모든 걸 숨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아내는 퇴사를 했고, 우연히 마주친 첫사랑을 만난 이후로는 그 남자만 따라다닌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기억이 후퇴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만 선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잊어버릴 수 있다네요. 저는 아내의 친구들과 함께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절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절 보며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이 쳐다보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상황을 알고 난 후 동정심에 아내를 잘 받아주었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자 다음 날 아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내 친구들은 저한테서 연락이 와서야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였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 설명을 해주었네요. 내가 당신 남편이고 당신이 기억을 조금 잃어서 날 잊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아내와의 생활을 적응해가며 지내던 날들이 5년이나 흘렀네요. 저는 제 아내를 차에 태우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석에 탄 아내를 보고 내리는 손님도 있고, 앞에 사람이 탄 줄 몰랐다가 택시가 출발한 후에 당황하는 손님들도 있네요. 손님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게 종이에 설명을 붙여놓은 후로는 손님들이 크게 당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던 제 아내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네요. 아직도 저희 집 근처에 살면서 제 아내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속으로 아내 친구들을 흉보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 아내는 기억을 더 많이 잃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어린아이요. 아내를 돌보는 동안 어려운 점도 무척 많았지만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었네요.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